자, 뉴스에서 뒤집기 퇴근길 사피라이브. 그럼 오펜하이머 저희가 이런 인물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논란 얘기를 잠깐 볼게요. 논란은 오펜하이머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이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을 만들었다는 건 핵무기와 핵과 관련된 개발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엄청나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과 후가 무기로서 뿐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많이 달라진 점이 뭐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저는 사실은 임영호 박사님께 이거 좀 꼭 여쭤보고 오, 싶은데 네. 이거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핵폭탄이 사실 개발되기 전부터 SF 작가 같은 사람들이 하던 이야기인데 예. 대표적으로 뭐 우주 전쟁을 쓴 H.G. 웰즈 이런 사람이 진작부터 하던 이야기인데 핵폭탄급의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무기가 개발이 되면 예. 그 무기를 한번 쓴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전쟁을 하는 것이 좀 어려워질 거다. 오히려 함부로 서로 싸워보고 아니면 뭐 물러나 봐야지 이런 식으로 전쟁을 못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런 무서운 무기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느 정도의 평화가 좀 무섭긴 하지만 평화 유지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 꽤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짜 좀 그런 점이 있는지. 근데 그거는 신무기가 나올 때마다 그랬어요. 총 나왔을 때도 그랬고 대포 나왔을 때도 그랬고 물론 핵이라는 것은 그 공포가 이게 승자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뭐 좀 다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총 나왔을 때도 똑같았어요.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옛날에 방패 들고 7살 때부터 그냥 무수한 수련을 해야 어디 가서 하는데 그렇죠. 이건 뭐 땅 하면 그냥 딱빵. 이렇게 되면 전쟁터에선 너나 나나 같이 죽는다. 다 죽는 거 아니냐. 총도 그렇습니다. 근데도 뭐 열심히 썼고 대포 이거 뭐 다 뭐 가스탄, 화학 뭐든지 다 나왔죠. 그래서 궁극의 무기가 전쟁을 방지할 거라는 것은 그냥 전쟁이 싫기 때문에 뭔가 붙잡아 보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무기라는 게 무기였던 시절이 있어요. 무기는 무기였던 시절. 그런데 아마 총 나온 이유겠죠. 근대 과학 기술이 나온 이후로 과학 기술하고 무기는 같이 가잖아요. 사실 우리가 핵폭탄 얘기를 하지만 핵폭탄은 개발 안 하고 뭐 에너지만 개발할 수는 없었겠느냐. 또 우리가 뭐 지금 원자력 발전소도 위험하다 그러지만 사실 양자 물리학 저도 그건 잘 모르지만 중성자 뭐 이런 개념들이 폭탄 만드는 데만 쓰인 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뭐 잘 모르지만 뭐 그 양자 물리학 뭐 이런 거 하는 분들이 제일 저기 수준 높은 분들이잖아요. 그게 쓰여지는 분야가 어마어마하고 의학 분야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 기술은 같이 가기 때문에 이게 과학 기술이 발달해서 하나는 대포 만들고 하나는 약 만들고 이렇게 되는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없어요.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무기가 전쟁을 막아줄 거야, 돈이 막아줄 거야, 그건 없는 것 같아요. 뭐가 막아줄 수 있습니까? 그냥 모든 수단을 다 써서 이거하고는 똑같아. 애들 보고 싸우지 말고 커라. 솔직히 한 번도 안 싸우는 애가 어디 있어요? 잘 없죠. 싸우면서 그러니까 싸우지 말아라는 부모의 소망이고 현실은 싸우면서 크는 거죠. 단 싸워서 악당이 되거나 이상하게 되지 말고 싸우면서 잘 커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핵폭탄 이후에 뭐 이걸로 좀 달라진 게 있냐라고 그러면서 박사님 이렇게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그냥 아주 원론적으로 돌아와서 예를 들어 진짜 핵전쟁이 일어나요. 어디가 쐈어. 그럼 어디 멀리까지 맙시다. 위에 있잖아요, 뚜껑에. 불안하잖아요, 솔직히. 만약에 이쪽에서 진짜 완전히 해가닥 해가지고 빵 스타트해서 정말 핵무기와 관련된 전쟁이 일어나면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완전히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정도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나요? 근데 그 부분에서 조금 하나 더 중요한 게 핵이 실제로 만들어지고 지금은 핵이 좀 여러 나라에 갔지만 사실 핵을 미국과 소련이 거의 뭐 중공 핵 거의 독점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한 가지 변화는 아까 하신 말씀이 반은 맞는 게 직접 안 붙어요. 미국과 소련이 그들이 직접 붙은 적이 없지. 약간 대리전 항상 대리전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전쟁 안 한 거 아니냐. 더 치사하게 하는 거지. 더 많이 죽고 더 많이 희생당하고. 자기 나라 사람들 피는 안 본인들은 그렇게 되니까 그랬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핵을 묻어두고도 싸울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줬어요. 충격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한다고. 뭘 해도 해. 이런 단계로 가고 있는데 사실 이번 전쟁은
미국하고 뭐 소련이 직접 지상군으로 붙진 않았고 얼핏 보면 대리전 같지만 핵 쏜다 하면서 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좀 새는 얘기 같습니다만 너무 궁금해가지고 안 여쭐 수가 없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건 어제도 질문을 받았는데 어제 받으셨군요. 일단 올해까지는 또 갈 것 같아요. 올해까지 간다. 다만 이번 전쟁은 이제 돌발 변수가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돌발 변수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고요. 단지 전투가 벌어지는 양상으로 보면은 일단 겨울까지는 가긴 갈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건 예측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것 같아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뭐 산업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계속 전쟁을 이어갈 체력이 있을까요? 약간 이러다가 흔히 얘기하는 말라 죽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어제 사실 그 얘기도 했습니다만 처음 전쟁 날 때는 이게 사람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산에 가서 갑자기 살아요. 아까 보이스카우트 얘기했죠. 보이스카우트. 텐트 갖고 갈 때는 괜찮아요. 그렇죠. 갑자기 텐트도 없이 막 산에 산다. 어. 못 살 것 같잖아요. 예. 근데 또 거기서 살면 꽤 오래 살아요. 또 사라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라는 게 나중에 가면 결국 의지의 싸움이 되는데 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살던 사람은 저렇게 살려면은 며칠 못 살 것 같지만 전쟁을 하게 되면 정말 모와 모의 싸움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버티기 하면 꽤 오래 버틸 수 있다. 계란 못 먹고 라면만 먹고도 1년 이상도 갈 수 있는 게 인간의 도끼예요. 그래서 저 정도면 힘들어서 그만둬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으로 전쟁이 끝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도 좀 그런 각오로 굉장히 패색이 짙어진 후에도 끝까지 버티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 버티기를 끝내려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좀 그런 리틀 보이는 그냥 내린 거 아니에요?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 당시에 만약에 전쟁 초기에 너희들 들어오면은 우린 여자 할머니 여고생까지 죽창 들고 싸우겠다 그래서 안 믿었을 거예요. 야 무슨 설마? 니들이 뭐 그렇게 하냐? 일본에서 그런 식으로까지 했군요. 그건 네가 마지막에 처음이었다면 아마 안 믿었겠죠.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 근데 태평양 전쟁 계속하면서 사이판인이 괌에서 여자들까지 자살하는 걸 봤고 이게 또 황당한 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민간인들이 동굴에 있다가 항복하고 나가려고 하는 군인들이 죽이는 경우도 있고요. 되려 군인들은 나가라고 그러는데 민간인들이 알아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심리죠?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이걸 본 거죠. 사람이 저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지금처럼 국제교류가 활발하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미국 사람 중에서도 한국 사람 못 본 사람이 없겠지만 그때는 아마 일본인도 못 본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쟤들은 저런 종족인가 보다. 이렇게 완전히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인간들이다. 거기서 이제 죽창 들고 뭐 저항하겠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설사 진짜 이게 일본 본토로 들어갔을 때 일본 본토까지 갔으면 뭐 이제 식량도 안 되고 뭐도 안 된다는 게 정말 초등학생 여고생 할머니까지 나도 죽창 들고 싸웠겠느냐. 이건 안 된다라고 우리는 얘기하겠죠. 근데 당시 사람들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상태로 계산을 했더니 미군이 들어가서 뭐 수십만 명이 죽고 뭐 2년 전쟁에 걸릴 거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요. 그러니까 괌에서 오키나와에서 있었던 데이터를 일본 본토에다 대입하니까 너무 피해가 크다.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당당하게 아마 그거는 이건 제가 미국을 변호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자기 당사자가 되면 우리 병사 100만 명을 죽이는 거와 뭐 핵폭탄을 쏘서라도 끝내자 그러면 아마 끝내자고 다 택하겠죠 아마. 근데 지금 아니라고 하는 분도 이게 지금 내가 안 하니까 그렇지. 정말 그 상황이 되면 안 하자고 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고 안 하자고 하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분명히 옆에서 두들겨 팰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두 분이 이야기하시는 거를 쭉 종합해 봤을 때 어쨌든 이거와 관련된 사람 중에 핵심적인 인물이 오펜하이머잖아요. 그러면 제가 논란같이 그 거장이라면 이건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이런 분들 그 에고가 세잖아요. 다른 사람 못 만들어. 이건 내가 한다. 책도 재밌게 나왔겠다. 그런 느낌을 충분히 특히 이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반에 보면 개인에 집중하고 그 논란의 어떤 배트맨 시리즈는 비긴즈부터 내부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포를 극복하는 과정이 나온다거나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내면을 많이 훑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되게 탐낼만한 그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보니까 더 많이 드네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자기가 그 방면의 전문가이고 네.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폭탄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이거를 통해서 과학계에 엄청난 발전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욕심도 작동했을 것이고 그게 나중에 거꾸로 또 양심의 가책으로 남았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핵폭탄이 실제로 일본에서 떨어졌을 때 그 의외로 방사능 이론 피해도 잘 몰랐고 이게 실제로 어떤 결과를 일으킬 건가에 대한 게 많이 부족했죠. 그리고 또 눈으로 보는 거랑 같나요? 그 지금 일본의 이제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서 원폭 기념관 네. 같은 데 가면 또 어쨌든 인간적으로 그 좀 희생당한 슬픈 얘기만 이제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또 우리나라 분들이 보시면 좀 니네가 그렇지, 저질러 있죠. 놓고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지. 거기서 비극을 당한 건 또 맞잖아요. 거기 보면은 다리에 초등학생들 그냥 앉아 있는 거 있는데 이게 방사능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근데 당시 어떤 의사도 이거 치료하는 법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화상이라고 생각하고 뭘 했대는 뭐 비타민 D를 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근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더 악화시킨대. 오히려 근데 이게 더 문제야. 내가 몰라서 치료를 제대로 못한 거하고 더 악화시키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 사진에 정말 초등학생 여자애들 이러고 앉아 있는데 그냥 봐서는 또 죽을 부상 같진 않아요. 근데 걔들 다 죽었어요. 결국은 그런 것들을 보면 정신적 충격이 안 올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